안녕하세요. 딸바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책 남자, 여자를 읽다의 저자이신 이인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또 이번 주에 또 이어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저희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궁금한 점들 좀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딸바 책방 준비하면서 이제 성에 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검색을 하는데 생각보다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에 대한 주제이지만 제목은 전혀 다른 제목이거나 그래서 되게 열심히 책들을 찾고 있는데 이 책 뒤에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뒤에 있는 책들 중에서 좀 아이디어도 너무 어렵게 막 허허벌판에 찾는 느낌이 아니라 이 중에서 좀 찾아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책들과 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 조사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자료 조사는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는 나름의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냥 제가 그냥 넘겨짓거나 뭐 저의 생각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신중함, 나름의 조심스러움, 여성을 대할 때, 여성에 대한 말을 할 때 어떤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엉키면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책을 찾는 거는 이렇게 뭐 쉽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어떤 중요한 참고 도서가요. 근데 책을 보다 보면 그 책에서 또 언급하는 책이 있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 좀 확실히 많은 지식 문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책들을 다 읽으셨나요? 그렇죠. 이게 아니 책을, 왜냐면 불가능한 정도의 분량이어가지고 사람마다 다 자기마다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막 골프 연습을 하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타인이 봤을 때는 그게 약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건 이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건데 막상 저는 이제 이 책을 읽는 걸 저의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냥 주말에도 책을 보고 뭐 평일에도 책을 보고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흐르면 이 정도 책을 다 누구나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전부 보신 게 아니라 원래 보셨던 책들도 섞여 있고 오랜 기간의 책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하나의 특징이 저는 이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중요 구절들을 다 옮겨 적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읽었던 것들을 하고 이제 그 발췌를 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쓸 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의 집필은 뭐 1년 좀 넘게 걸렸지만 실제로 준비한 기간은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고요. 또 하나 이거는 지금 어디서도 처음 말하는 건데 제가 어느 자료를 단독 공개입니다. 단독 공개라기보다는 뭐 말할 기회가 없죠.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았었는데 그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하고 갑자기. 이렇게 덮어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약간 비몽사몽간에 작업하다 갑자기 덮어쓰기가 돼가지고 이전 자료가 싹 없어졌거든요. 몇 년치였나요 그러면?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때는 여성에 대해서 쓸 때가 아니고 아주 한참 전이니까 약간 그때 순간 당황스럽고 약간 순간 어떻게 복구할까 찾는데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다시 모은 게 이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분명 여기에 담았으면 좋았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기억도 안 나고 일단 날아간 게 있겠죠. 그럼 책 한 권 한 권 다 그렇게 매번 정리를 해두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책 중에서 보면 다 어디나 알곡처럼 이렇게 빛나는 구절들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책이든 또 좋은 책일수록 그런 통찰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쌓아놓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원하는 주제에 맞게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찾으세요? 일단은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좋은 책일 경우는 여러 통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통찰들을 제가 나중에 어디다 쓸지에 대해서 분류를 다 해놔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에 대한 주제별로 나뉘어지겠네요. 주제별로 분류를 다 해놓고 또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약간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쓰고자 하는 책 주제와 연결된 책들을 좀 더 찾게 돼서 훨씬 더 자료를 잘 모으기 쉬워지죠. 뭔가 책을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책을 다 사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다 샀는데요. 뭐 이렇게 책을 읽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하는 고민인데 책을 더 이상 이제 두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이게
책은 넘쳐나고 계속 속간해서 또 이게 버리고 뭐 팔더라도 계속 책이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그래서 책을 안 사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게 부강해졌다는 걸 느껴지는 게 공공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뭐 대학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 그냥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신청하고 뭐 빌리면 또 많이 잘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책 작업들은 다 공공도서관이 후원을 힘입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책이 없으면 좀 신청해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죠.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또 공공도서관들이 그런 대학 도서관처럼 이렇게 방대한 책을 있지는 않고 또 없는 책도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그거는 뭐 포기하고 다른 책을 그냥 봅니다. 네. 있는 선 안에서 네, 선 안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누구나 좀, 이용할 수 있는 선을 저는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좀 책 조사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최근에 이 책을 가지고 좀 저 독자분들을 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좀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사람들의 반응들이나 경험들은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저도 이제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읽고 이게 저도 이걸 욕망하게 됐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주제를 갖고 있고 평생 동안 쓸 주제를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선순위가 결정을 할 때 시대의 흐름상 남녀 문제가 이것이 뜨거우니까 거기에 약간 반응을 해보자, 응답을 해보고자 이제 이걸 먼저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책을 내고 반응을 한 사람들과 만나면 사람들도 그런 남녀 사이의 오해들, 서로에 대한 무지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지, 또는 또 이성에 대한 지식들을 이런 전반을 다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건 저의 어떤 또 이렇게 넘겨짚은 거죠. 그러니까 막상 제가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짧게는 그냥 난 남자면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 여자라면 남자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어떤 짧은 감정들은 굉장히 강하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막 깊게 이해하려는 욕망이 강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약간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어차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는 나의 어떤 호의를 받아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고민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좀 나름 느꼈다 또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다 이런 반응들도 얻으면서 저는 좀 보람을 느끼게 됐죠. 그럼 앞으로 좀 어떤 책으로 독자분들 좀 만나고 싶은지 어떤 그런 원하시는 일을 꿈꾸는 자리가 있다면 꿈꾸는 자리. 네, 예를 그러니까 들면 좀 저는 어떤 분들과 이 책을 좀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이 책을 좀 약간 심도 있게 좀 읽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숙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도 갖고, 그러 다음에 이제 대화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까지 좀 그런 자리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도서관이나 이런 행사를 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 책을 읽지도 않으시고 그냥 잘 모르시는 책, 뭐 그런 분들도 오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만 오시니까 저로서는 약간 대화의 폭이나 그게 좀 약간 제약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좀 독자분들이 이 책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이 책으로 이제 작가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을 걸어 주셨듯이 이 책을 읽고 또 작가님께 말을 걸어 주시는 좀 독자분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런 자리를 좀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이 책에 썼듯이 또 뭐 반론이 있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저 역시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쓰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아니야 또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토론이 되면 좋을 텐데 아주 잠잠하고 뭐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 의식 자체가 제가 느끼기로는 사회에서 이제 남녀 사이 갈등은 많은데 정말 서로에 대한 어떤 지식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교류가 얕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책 꼭 왜 읽으셔야 되는지 충분한 이유가 됐을 것 같고요. 이제 또 8장과 9장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장은 사회생활과 일, 또 9장 또 언어와 소통 부분입니다. 제가 좀 여기서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그 성폭력이 어떻게 저지를 수 있을까에 관해서 우리가 단지 잘못된 성관념이라거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처벌이 낮아서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성적인 것을 제외하고
어떤 인간관계로서 우정을 잘 쌓아본 경험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성추행, 성폭행이 성범죄가 이렇게 높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관계들이 많지 않나요? 저는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빼고는 다 남녀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남자인 친구들이 항상 있었던 편인데 그 남성들은 또 군대라는 데를 또 가고 또 공대나 남자들 특히 많은 분야의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성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정말로 없는지 그런 경험들이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이 실제 그런가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뭐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저도 이제 그 앨리스님과 비슷하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만 남고였거든요.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고 대학도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근데 불과 3년 동안 남자들과만 있었을 뿐인데도 굉장히 어떤 그런 성적 감수성,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어떤 여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단절되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상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 어떤 여성들과 이제 교류하는 기회가 많은데 여성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반응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바로 앞에 있는 여자를 보면서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가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아마 많은 남자들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저는 이제 남자들의 어떤 그런 운동 문화 속에서 그냥 자라왔기 때문에 남자들과 지내다 보면 아마 남자들도 다 그런 식의 어떤 단견, 여성을 그냥 단절돼.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성과 어떻게 하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높은 흥미와 반비례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낮은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흔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은 단지 3년만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서부터 그런 어떤 분리교육, 남자 여자가 서로가 같이 성장기에 있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그런 성장하는 경험이 없었던 한국 사회가 조장한 병폐가 아닐까. 아마 여성들도 여중 여고 여대에 나왔다. 이럴 경우 또 이해 그들이 못하는. 남자에 대해서 갖는 관념이나 생각이 건강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저도 들어봤고 또 겪어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리가 한편으로는 뭐 예전에는 뭐 나름의 일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시대까지 이걸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여성과 남성의 무지와 그에 따른 오해 그리고 많은 분쟁들을 조장하는 사회 제도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남자와 여자가 단절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네요. 예를 들면 학교일 수도 있고 군대일 수도 있고 어떤 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단절되는 지점들이 생애 중간중간 나타나는 것 같고 물론 저도 남자친구나 뭐 늘 있었다고 해도 그 친구들과 정말 성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교류를 했는지는 좀 별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이 좋아하는 무엇을 했다거나 정말 그게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이었을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오히려 그 친구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여자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속으로 삼켰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게 좀 작가님 아까 이해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어떤 좀 사례가 있을까요? 이건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같이 뭐 먹지 않습니까? 뭘 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어떤 음식들과 굉장히 상이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느끼한 음식들을 왜 저렇게 좋아할까 해서 굉장히 저도 궁금했고 하나 예를 들면 까르보나라를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어떤 그러면 한편으로는 뭐 같이 먹지만 약간 저 속으로 서로 계속 약간 의문이 이걸 다 좋아하네 왜 이렇게 좋아하지 뭐 어떤 이런 거에 남자로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좀 왜냐면 저는 남자애들끼리 막 우리 까르보나라 먹으러 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남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장했던 남자 아이가 여자들의 어떤 그 문화들 같이 먹고 나서는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한참 동안 얘기하는 게 예전에 어떤 그 20살의 저로서는 굉장히 약간 낯선 문화 충격.
컬처 쇼크를 이렇게 받으면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근데 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성분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약간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아마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은 그게 잘 아마 안 될 거고 거기서 많은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 곤란을 겪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아마 남자들의 어떤 행태나 어떤 그런 마주칠 때 어떤 이상한 행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안타깝게 학창 시절에 좀 같이 성장을 많이 겪고 정말 저렇게 부대끼면서라도 뭐 이렇게 많이 어차피 가려지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같이 성장한 친구들이 많았다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오해하거나 환상들이 넘쳐날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한번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괜히 혼자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일제 식민지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다. 남녀 분리 정책이 이제 일본에서 들여온 거고 이게 확대됐는데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는 여러분께서 뭐 일본 영화나 그런 애니메이션 보면 알겠지만 다 남녀 공학이거든요. 이제 법 제도가 많이 개편돼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남녀 분리 정책이 이제 공학으로 변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사학 제도와 연결이 또 돼 가지고 쉽게 이게 접근할 수가 없고 공권력이 이제 개입하기 쉽지 않은 점이 생기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남한 북한보다 무서운 남자 여자 사이에 38선이 이렇게 분계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한국 사회 지금 많은 남녀 갈등의 원초적인 문제의 근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공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건강한 우정을 맺은 경험들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또 초등학생들도 벌써 남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다고 뉴스에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뭐 반에서 이제 뭐 유튜브로 들은 여성 혐오 발언을 이제 남자친구들한테 한다거나 여자친구들한테 한다거나 뭐 여자친구들도 또 나름의 방법으로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남자애들에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잘 지내기보다는 다투니까 차라리 좀 거리를 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교육에서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근데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서 그리고 성적 문제도 있잖아요. 그 남학생들이 예를 들면 내신 따기가 여학생들보다 같이 경쟁할 때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남자 고등학교로 가고 남자 중학교로 가고 또 남자 아이들도 여자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어렵고 낯설고 또 괜히 자기가 잘못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또 남자 애들이 그 안에서 상처받는 경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자 애들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쌓이고 있지 않을까. 여성에 대한 경험이 안 좋은 경험 위주로 좀 쌓이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엄마나 또 양육자들은 다 여성인데 그 양육자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원하지 않는 거나 하지 말라거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의 방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관계와 경험들이 좀 많이 쌓여져야 되지 않을까? 또 어쨌든 다 지나왔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그런 우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성인이 된 사람들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어떠세요? 지금 선생님 혹시 좋은 우정을 맺고 있는 여성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공부의 어떤 나름의 좋은 효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남들에게도 약간 추천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경우 당연히 여성과 관계가 서투를 수밖에 없고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여성이 잘 어떤 행동이나 말할 때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고 그만큼 친분은 생겨나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옛날에는 남자들과 놀러 다니고 운동하는 게 훨씬 좋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과 커피 시켜놓고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이제 익숙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이란 조금씩 변하게 되거든요. 한 번에 급변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씩 계속 변화는 일어나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또는 서로가 좀 더 이해를 높인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각각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훨씬 더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이미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더 행복한 관계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세상에 남자 여자가 크게 보면 반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내 삶에 도입돼서 내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반반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게 조화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3이든 뭐 여자가 7이든. 근데 한국 사회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내가 남자면 내가 주변은 다 남자 99.9% 남자고 한 명 애인 아내 이 정도거든요. 또는 여성들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거 사랑의 관계가 아닌 다른 방식의 남녀 관계가 훨씬 더 많아지고 풍요로워질 때 어떤 남녀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사회도 더 그만큼 좋아지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셨지만 네. 이제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한 지금 그렇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류하면 서로의 세계를 경험하고 좀 뛰어들어 봐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암벽 등반했을 때 거긴 여성분도 많지만 남성분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암벽 등반을 올라갈 때 되게 무서워하고 주저하거나 이럴 때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은 괜찮아 내려와 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남성들은 할 수 있어 더해 라는 식의 반응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끝까지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다른 집단에 있거나 다른 성별에 있으면 다른 피드백이나 다른 경험들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그 말이 그런 경험도 되게 저한테는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성분들도 남성들 서로의 세계에 많이 뛰어들고 좀 상처받고 좀 짜증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뭔가 서로 이미 오해가 있고 이미 너는 그렇고 나는 이렇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사과하고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묻다 보면 되게 좋은 경험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전업주부로 가정에만 머무는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사롭지 않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뭔가 애를 어킹맘에 대해서나 무슨 이렇게 이중적인 시선이 항상 좋은지 애를 두고 일을 해도 뭐라고 하고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라고 해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하는 뭐 맘충이란 마음도 있겠고 뭐 한가롭게 뭐 커피 마시는 육아를 하는 엄마에 대해서 되게 팔자 좋다라는 식의 말도 있고 또 아이를 두고 일을 하면 되게 매정하다, 모성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도대체 어느 박자에 맞추란 말이냐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만만한가, 지적질하기 편한 존재인가라는 판단하기 쉬운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뭐 남성이 여성에게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시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쫓아 올라가면 성에 대해서도 창녀와 성녀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성녀도 비난받고 성을 모른다고 비난받고 또 창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성을 둘 중에 하나를 하거나 아니면 분열될 수밖에 두 가지를 사실 한 인간 안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도대체 왜 이럴까? 또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또 여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쉬울까? 이런 좀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서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긴 한데요. 또 한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바로 단정을 짓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야를 넓혀서 좀 약간 좀 환기시키는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성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시선이 분명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제약이 되고 구속인데 또 그 밑을 보면은 이게 간단하게 여성들을 지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여성이 직업을 갖고 또 아이를 키우면 매정하다고 그 평가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력하는 여성으로서 또 칭찬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또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이렇게 직업 없이 전업으로서 아이를 하면은 뭐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뭐 이렇게 비방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여성이라는 또 어떤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에 대해 가해질 때 분명히 두 가지의 어떤 제약들도 있지만 그 두 가지 제약과 결부되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너무 매정하고 매몰차게 비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여성과 남성이 같이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인 평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낮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여성에게는 그 두 가지 시선이 부정적인 게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것도 같이 결부돼서 작동이 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성이란 존재가 인류 사회에서
늘 언제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낮잡아질 수도 있지만 업신이지만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니체가 얘기한 건데 남자는 불임의 동물이거든요. 이걸 제가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표현이지만 이제 니체가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가져다 쓰면 이제 좀 약간 위험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나름 남아서소랑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전체 부족과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훌륭하고 소중한 존재들인데 사회에서는 근데 여성들만큼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또 희생을 당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여긴다 사회에서는. 그래서 여성들이 물론 아직까지 많은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에서 이러면도 이렇게 막 반응하고 어떤 제도로서 충분하지 않을지언정 이게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그게 여성을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소중히 대하고 있고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남자들이 여성들이 자기가 너무 이렇게 뭐 억울하다거나 피해를 얘기하면 이제 반감을 갖는 이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이 더 그런 거에 공감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더 좋은 정책들이 실시되도록 힘을 부여해 주는 거와 동시에 남자들이 어떤 느끼게 했을 때 자기들은 별로 혜택도 못 받고 자기는 이제 어떤 밀쳐지고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엄마한테는 또 거기에 따른 혜택도 있고 어쩌면 전업주부에는 또 그만한 혜택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게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또 그쪽만 또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또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크게 제가 아까 또 전체성, 총체성을 보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갖고 막 감정 싸움을 하지는 않게 돼요. 오히려 전체 크게 봤을 때 시대 흐름상 이쪽으로 가면 지금 성평등의 시대고 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 힘을 부여해주는 동시에 어떤 자잘한 이런 것들의 어떤 부작용들을 계속 해소해 나가려고 하지 그거 하나 갖고 너무 막 분노하면서 뭐 여성은 뭐 계속 사회에서 뭐 이랬다는 둥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화를 내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 시선이 있다는 거를 전제해야 되고 여성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나 지지도 분명히 있고 전체성으로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뭔가 체감하는 거나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감정적으로 따스한 시선이 있지만 그것을 또 따스하게 느끼느냐 그 따스하게 보고 있다는 걸 캐치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약간 그런 다시 되새겨 정말 그랬나? 정말 그러고 있는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있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이미 사회는 이래라고 이렇게 어떤 이미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는 이렇게 보고 있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그건 제가 저 스스로 좀 더 점검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성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자신이 소중함을 못 느끼면 이거는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제 한국 사회 또는 인류 또는 전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태도 또는 사회 정책이 문제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훨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개선되는 것 자체가 아까 여성에 대한 그 따뜻한 시선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성을 정말 아예 안중에도 안 두는다면 이런 정책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담겨 있는 선의를 너무 여성들이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속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아직 만족되지 않은 수준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그걸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거는 오히려 더 파멸적인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좀 계속 당장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좀 그걸 이렇게 인정할 줄 알면 계속 사회 변환이 일어나니까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게 힘을 합쳐보자는 거죠. 결국은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은 것일 테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라고 해도 되네. 원하는 것들에 미치지 못하거나 속도가 이런 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까지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해서 그거 가치를 아예 절하할 필요는 없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지지나 어떤 그런 것들 가치를 인정해주는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리천장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것도 되게 논쟁적일 수 있고 되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뭐 100분 토론에서 뭐 나오기도 해서 약간 이상 좀 또 다양한 이야기들 또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양성 유리천장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성차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상황들을 근거 있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저 유리천장을 뚫고 가는 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정말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내용도 많고 좀 자료도 많은 부분이어서 조금 작가님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유리천장의 다양한 원인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유리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숙지한 건 아니니까 먼저 좀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느 조직에 속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일정 지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또는 상층부에 보면 다 여자들이 없고 남자들로만 가득해서 딱 있진 않지만 보이진 않는 어떤 천장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유리 같은 천장이 있어서 여자들만 거기에 막혀서 못 올라간다는 그런 현상을 비유를 해서 이제 유리천장이란 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유리천장은 분명히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들이나 뭐 그런 유엔 회의, 뭐 어떤 국회의원의 성별, 어떤 500대 기업의 CEO들의 성별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 태반이 남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성차별화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일부러 막 차별했다기보다는 일단 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분명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죠. 성평등 시대에 맞게 여성들이 얼마든지 재능이 있는 여사들이 많은데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회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수가 있고 분명히 그러면 사회 전체를 봤을 때도 이건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회 지원을 해야 되고 크게 봐서는 뭐 어쩌면 정말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때는 6대4 또는 4대5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하나의 이상론이고 이제 현실로 들어와서 이 이상을 어떻게 실현시킬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여자들이 그렇게까지 위로 올라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게 물음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도 이거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죠.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까지 막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장이 되겠다 이런 시기까지 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각자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떤 자유주의 시대에 맞게 그걸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건데 단지 여성이 위에 없다는 것만으로 해서 여성들은 되게 막 차별받고 불행하다고 말하기는 되게 오만한 시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을 세밀하게 따져보면서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굳이 올라가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으로서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지위가 올라가는 만큼 뭐 월급이라든지 뭐 부와 명예가 따를 수는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개인 시간이 부족이라든지 여러 또 문제들은 분명히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런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모든 여자들이 다 부와 명예 또는 상승층에 올라가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유리천장 문제가 단지 여자들이 차별받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이른바 이게 총체적으로 변증법처럼 이렇게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래서 유리천장은 한편으로는 분명히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불리함이 계속 가중되면서 생겨난 현상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성이 남성과 같이 입사를 했을 때 위에 사람들 보면 다 남자들이 상관들이 많으니까 상급자는 당연히 젊은 부하 직원들을 봤을 때 자기와 동성인 남자에게 더 뭐랄까 친근감 또는 익숙함을 느끼고 더 뭐 업무 지시를 하거나 회식할 때도 더 가까이 지내면서 또 어떤 뭐 요령이나 이런 걸 서로 끌어주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되게 물론 한국 사회만의 어떤 고질이긴 한 거죠. 다른 사회는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병폐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어떤 기업이란 것이 그냥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 있을 때 지금 이미 기존의 어떤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에서 여성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 남자들 인사권자들이 여성을 융합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직 안에서요. 근데 이것도 계속 개선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여기 뭐 여러 가지 통계도 넣었지만 여성들이 훨씬 이렇게 많이 인사직이나 고위직에 오를수록 어떤 뭐 매출이나 수익이 더 좋다는 또는 이렇게 주가 반영이 더 주식이 가치가 높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날 들어서 이제 성평등해지는 흐름도 이제 기업 문화 속에서 이제 많이 반영이 될 거고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만큼 기업들도 당연히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니까 여성들의 능력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 분명히 약간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약간 성차에 따라서 편견과 교육받은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앨리스 님도 등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클라이밍이죠. 네. 남자들의 문화에서는 약간 뭐 실패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지지하고 이러기보다는 약간 다그치면서 더 해내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그런 문화들 속에 있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살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그렇게 막 여자들에게 불리한 세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위로 올라갈 때는 남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 남자들은 스스로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를 막 못 잡아먹어서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아까 말한 대로 괜찮아 이런 어떤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꼭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동기가 좀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뭐 유리천장을 깨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니까 할 수 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난 여자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내부에서 생겨났든 또는 외부에서 심어진 거든 그런 식의 머뭇거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기업이나 회사나 어느 조직에서든 위로 승진하는데 약간의 어떤 성차를 만들어내는데 요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훨씬 많이 도전을 하죠. 안정된 길을 가기보다는.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과로 봤을 때 성공한 남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남자 중심 세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시선을 좀 계속 아까 말한 아래로 좀 돌려보면 그 소수의 성공한 남자들의 배경을 이루는 몇백 배 많은 훨씬 많은 남자들의 패배해가지고 슬픔 속에 있고 죽음 근처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수많은 패배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성은 그만큼 그러면 시도를 하느냐 했을 때 왜 의문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여성들도 그렇게까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남자들만큼이나 실패할 수 있을 사회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남자들도 그런 기회를 훨씬 제공을 하고 여자들도 많이 그런 자신감 갖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을 해야겠죠. 하지만 도전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자들도 많이 실패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여성을 또 지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가 정말 성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도전은 어떻게 보면은 남성만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만 어떻게 보면 남성과 똑같기를 바란다고 주장이 비춰지면 남성 쪽 이쪽에서는 남성계에서는 당연히 이 여성들의 주장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된다는 주장처럼 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남성들의 논의도 그냥 어처구니 없는 그냥 자기 이익 욕심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주장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차원에서는 그래서 여성들도 남자들만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도 되고 어떤 그런 교육도 되고 지지를 많이 해주는 가운데서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많이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인정하자는 거예요.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차원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는 다 그럼 계속 위로 올라가면 돼야 되는 거냐.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고 옳은 방향이냐. 그때 아까 백분 토론도 말씀했지만 언제나 그 상위직을 놓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상위직을 가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다른 쪽에는 하위직을 이를테면 덤프트럭을 여자도 반반씩 몰자 이런 얘기는 배달은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여성들도 그런 거지 요즘 버스기사 여성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도 많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남자들도 이제 간호사나 그런 보육사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서 분명히 어느 남자 여자의 동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엄청난 너무 극렬한 경쟁 속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을 부추기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고 다양한 가치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되게 여성 친화적인 관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여성들이라면 정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남자라도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삶의 어느 정도 안정을 추구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또 그럴 수 있는 걸 또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회가 되는 게 문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봐야지 단지 위에 여자들이 없다는 것만으로 마치 사회 전체를 이렇게 깔아뭉개고 매도하는 거는 이렇게 적절한 평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먼인 할리우드 이제 지나 데이비스가 활약하는 그런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어느 분야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냥 방치해둘 경우 어떤 그런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분명히 있어서 공권력이 어느 정도 개입할 필요가 있을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섬세하게 그런 분야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제도로서 정책으로서 이렇게 개선을 하는 거와 또 어떤 다른 분야는 오히려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성들이 분명히 기회가 아예 처음부터 박탈되고 배제돼 있다면 당연히 엄청난 성차별 문제니까 그걸 계속 개선해야 되고 사회를 바꿔가야 하는데 여성이 꼭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는 아이를 낳고 안정된 직업을 갖는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되게 소중히 여긴다면 그 여성에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삶의 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선택하는 거고 미래의 시민을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또 그걸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다차원화된 가치로서 여성을 바라봐야지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상층으로 몰고 간다고 이렇게 몰고 간다고 해서 몰아가지지도 않고요. 그 여자의 삶이 정말 올라갔다고 해서 아주 행복하다고 남자가 최정상에 올라간 남자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듯이 그걸 꼭 너무 지금 너무 과열된 분위기는 한번 이렇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여성분들을 만나거나 관계 속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로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미디어에서는 이게 정말 정말 싸움이 되고 감정들이 계속 고조가 되다 보니까 정말 남자들이 다 정말 저런 생각을 갖고 있어 여자들이 다 저런 생각을 갖고 있어라서 이렇게 반감이 쌓여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쌓여지는 경험들이 많은 것 같고 사실은 일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할 기회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진짜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정말 나와 생각은 다르더라도 소통은 가능한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입장에 서 있는 얘기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한번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또 가볍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꼭 여자나 남자냐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그런 삶을 원하느냐 우리 사회가 추구할 것이냐인데 가족과 관계 중심의 뭐 라이프 스타일 가족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일에 정말 유리천장을 뚫든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런 성공 지향의 삶을 살 것인지 그런 삶의 가치의 측면에서도 같이 좀 얘기가 이 유리천장 문제가 같이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에서 더 얘기 좀 해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뭐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아마 말씀드린 게 각자 자기의 어떤 살아온 체험과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수월하게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각이 서 있어서 이게 타협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나 이게 세상을 그냥 탓하는 건 너무 이게 쉬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정도 일리는 또 있죠. 뭐 세상과 또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너무 고착되지 말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단 계속 자신을 하는 과정과에서 상대에 대한 어떤 비판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것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는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지금 막대한 스트레스와 힘든 거기도 하지만 이거는 인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던 행복이었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인류는 벌써 끝이 났겠죠. 남자들도 이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옛날 아버지와 달리 요즘 젊은 남자들은 육아에 그래도 훨씬 더 참여하고 가깝게 지내는 걸 그 아이와 성장기 때 같이 보내는 거를 이제 남자들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내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같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뭐랄까 실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되게 안 그러던 되게 독립적이고 성평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 친구들이 연애 관계가 되면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행동하고 그것들을 주고받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항상 더치페이를 잘 하던 여자친구가 여자인 아이가 이성 관계에 들어가면 남자가 내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실제 관계에서 더 많은 얘기 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되면 좋겠다. 실제로 본인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또 여성이 뭐 남성적인 가치를 더 원할 수도 있고 남성이 여성적인 가치를 관계를 원한다고 했을 때 여성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좀 여성들도 정말 자기한테 솔직해져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실은 원하지 정말 끝까지 한번 물어본다면 정말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포기한 거일 수도 있고 사실 실력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연하게 유리천장으로 두고 싶은 어떤 마음은 없을까? 정말? 그것도 정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성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좀 마무리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장애는 따로 없지만 이 페미니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도전이나 과제나 숙제는 남성들에게만 지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여성 시대를 가면서 변화되는 여성적 가치를 좀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실 도전과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책을 보고 정리한 거는 그냥 가부장제적인 시선을 의식하는 것, 또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부터 좀 저는 해보고 싶은 작업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버리고 의식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뭐 여성 이런 것들이 좋아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얼마나 맞는지 좀 물어보는 거고요. 또 여성적인 가치 것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나 내 성이나 돌봄이나 관계지향적인 것들이 또 같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가치인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것. 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떤 핵심적인 것은 몸에 대한 경험을 좀 더 확실하게 다양하게 해봐야겠다. 운동 같은 것들이나 경험을 넓혀 가봐야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보고 내린 제 결론이나 적용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좀 과제나 또 이런 것도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어떻게 했느냐라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앨리스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 역시도 이것이 이 책을 읽고 여성들이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 여자가 이 시대의 과도기 시대를 맞아서 다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변하는 속도 약간 더딘 것 같아서 속상할지라도 또 한편은 여성 안에서도 어떤 예전의 그런 가부장성이 분명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어느 정도 약간의 어쩔 수 없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뭐 어떤 데이트할 때 여성이 돈을 좀 덜 내는 그런 문제 했을 때 저는 정말 이게 페미니즘에 아주 투철한 사람도 그때 한번 대화를 해보는데 자기는 꼭 남자가 돈을 내야 된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생각하니까 그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저 돌려 얘기하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내는 데서 굉장히 행복을 엄청 느끼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아주 미묘하지만 이게 정말 성차가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그럼 나의 어떤 정말
본성 또 내가 정말 원하고 하는 바 욕망 그러니까 사회에서 주입된 것도 있고 우리는 교육을 받은 존재니까 그런 지향점도 있지만 또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본능들도 이해를 하면서 이랬을 때 인간의 삶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기존의 남자 관계에서 이제 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을 테고,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많이 페미니즘 얘기가 나오는 건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그게 좋은 변화이기도 한 거고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남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과연 변화된 남성상을 또는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도 얼마나 그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성들도 분명히 몫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남성에게 쏟아지는 초점이 약간 돌려지면서 이렇게 물타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세상은 한쪽만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좀 더 남성에게 더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에게서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각자 알아서 자신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걸 듣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여성일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분명히 자기 안에서 버리지 못하는 어떤 강인한 남자에 대한 선망 이를테면 키 큰 남자 옆에 있을 때 훨씬 더 보호받는 느낌 이런 것들은 정말 본능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어떤 점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더 없애라는 것도 없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능적인 것들을 좀 더 서로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남자 여자가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여성스러운 관점을 어느 정도 저의 삶에 많이 도입이 됐고 또 체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이지만 또 남자스럽게만 세상을 또 보지 않고 여성의 눈으로 또 세상을 많이 보고 들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점들이 좋냐면 저는 예전에 이제 밥은 그냥 차려지는 건 줄 알았지만 밥이란 것이 쌀을 씻어야 되고 또 장을 봐와야 되고 그 어떤 노동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는 누군가가 그걸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집안일이나 감정 노동을 하는 만큼 어떤 삶의 어떤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진다는 걸 실제로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남자분들이 그 집안일과 또는 감정 노동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부부 생활이나 결혼은 힘들어질 테고 뭐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누군가가 희생을 계속 강요를 하는 셈이니까요. 내가 무책임하게 안 한다는 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처음에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올 때 그때 그 묵직함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다 여성들이 계속 들고 다녔다는 거에서 굉장히 아주 놀랐던 경험이 아주 예전에 있었는데 그 경험을 가고 나서 많은 걸 또 많이 느꼈죠. 그리고 장을 보면서 그 이른바 생활 물가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배추값이 오르내리고 뭐 이렇게 약간 100원, 100g에 10원 더 싸게 파는 곳에 갔을 때 어떤 그 짜릿함 이런 걸 느끼면서 여성들의 어떤 민감하게 어떤 그런 생활 물가에서 하는 것들도 저도 이제 피부로 와닿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소하고 사사로운 곳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남자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좀 놓치는 면이 많거든요. 남자들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어느 정도 승진하고 이거에 굉장히 결과만 보는데 이 과정의 중요함, 삶의 어떤 그 과정을 굉장히 저도 이제 좀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삶에 굉장히 더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져요. 저 역시도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오는 탓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변화일 수도 있는데 또 생각보다 연륜이 생긴다고 해서 남자들이 다 부드러워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자들이 제 경험에 비춰보면 많은 남자들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굉장히 불행해요. 저를 돌이켜 보더라도 남자들이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가 슬픈지 외로운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성을 공부하고 여성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전 저의 감정에 대해서 꽁꽁 싸매던 그런 그물들을 다 좀 풀어내고 좀 감정 소통을 훨씬 쉽게 하게 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태도도 훨씬 더 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 좀 뭐랄까 대화가 좀 진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겉도는 대화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식으로 그냥 서로 누군가를 놀리고 나이 들어도 크게 안 변하거든요.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그걸 또 강조하고 싶네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여자를 공부해야 하는가, 남자와 여자 각각 어떤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에 대한 답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저희 딸바 책방에서 이 책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좋은 책들은 세상에 참 많지만 제가 이 이제 하나 또 시점에 인상 혹시, 깊게 본 책이 세라 블러퍼 허디의 어머니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세라 블러퍼 허디가 영장류학자로서 그 아이도 3명인가 4명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과학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인문사회 쪽의 출신이어가지고 어떤 시야가 이제 인문사회 그런 담론들과 언어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습관이 됐는데, 어떤 그런 영장류학자가 전하는 그것도 이제 여성이 얘기하니까 남자들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성차별을 합리화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까지 훨씬 더 이제 어떤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많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어머니가 어떤 존재고 또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렇게 선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또 굉장히 신선한 발상을 얘기하면서 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좀 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지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책이었고 아마 어머니의 탄생을 읽은 사람이 한국에 1000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두껍고 좀 약간 읽기에 좀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죠. 이게 거의 1000쪽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책이 굉장히 쉬워요. 쉽고 재밌고 다행이네요. 내용도 풍부하고 그래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청소년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얇게 세 권으로 다 쪼개서. 근데 또 안에 책은 두껍지만 안에는 좀 쉽고 또 네. 재밌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책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다룬 책들도 한번 직접 읽으시면서 저와 이 작가님이 한 얘기 같이 버무러지고 또 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생각도 굉장히 다르고 또 경험의 면돌도 굉장히 다를 건데 어떤 생각은 갖고 또 어떤 생각은 되게 나라와 새로운 생각이다라고 경험하시는 경험도 있으시고 좀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시는 경험들 또 이렇게 좀 첨예해서 좀 말조차 꺼내기 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좀 서로 대화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하시는 경험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주신 소감 어떠셨는지 듣고 이제 작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앨리스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 오셔가지고 저로서는 이게 뭐 크게 뭐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냥 얘기가 이게 잘 주고받을 수 있었고 저로서도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별로 없었는데 저로서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의 얘기 역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세상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주 부분적인 지식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그냥 참고 삼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같이 잘 헤쳐나가는 그런 서로에게 지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몸과 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는 성장의 경험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딸바 책방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이인 작가님과 또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다른 이슈 또 재미있는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